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엑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좀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묶어 놓은 것들, 무조건적인 데이터를 묶어 놓은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지는 않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잘 묶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운영하기 위해서 정리된 데이터, 이 데이터들의 모음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또한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지금 보시다시피 직원별 급여 내역이라는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 사원의 이름들과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성별들과 그 다음에 해당 소속 부서, 그 다음에 개인들의 직급, 그리고 기본급, 추가수당, 공제액, 실급여액 등 금액이 지급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자, 근데 보시다시피 비어있는 셀 없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요소에는요, 첫 번째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의 이름과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레코드가 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원의 이름, 사원명, 또는 성별, 부서명. 자, 우리 성별 하나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자냐, 남자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필드의 이름이 되는 부분, 그게 바로 필드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들이 필드가 되게 됩니다. 필드명 또는 필드의 제목이라고도 합니다. 필드 제목이라고도 하고요. 밑에 부분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것들을 필드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필드명은요, 각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필드들은요, 열 단위로 입력된 것,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입력된 것. 자, 사업명이라는 필드명, 그 다음에 사업명이 입력된 필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필드명과 필드. 그러면은 세로로 한 열에 들어간 데이터를 필드라고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 행에 들어가는 이 김준호라는 사람의 정보들이죠. 남자면서 영업팀이고 과장이다. 이런 데이터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을 바로 레코드라고 합니다. 예,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 레코드는요, 행 단위로 입력된 데이터를 말하고요. 이 필드들을 행 단위로 묶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드명,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로 묶인 데이터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근데요, 제가 지금 시트를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급여대장 1이라는 시트와 급여대장 2라는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급여대장 2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비슷한 시트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게 완성된 시트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급여대장 1이라는 시트를 보면요, 깔끔하게 정보들이 잘 입력됐습니다. 근데 급여대장 2를 보면요,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빈 공간도 보이고, 뭐 여기 보니까 이거 뭘까요? 9 다음에 10이 안 보이네요. 11만 보이죠? 행이요. 드래그 해보니까 10이 나왔어요. 빈 줄이 있어요. 빈 행이 있어요. 데이터가 빈 게 있어요. 자, 데이터가 다 들어가지도 않았고 비어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요, 윗부분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앞에 시트하고 잠깐 비교해 볼게요. 앞에 시트에 보면요, 필드명들이 그냥 한 셀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급여대장 2에는 어떻습니까? 셀 병합을 통해 가지고 사업명이 한 셀이 아니라 B3부터 B4까지 두 개의 셀이 병합돼서 걸쳐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급여 내역이라는 부분도 그래요. 또는 9월 급여 현황이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의 뭐 어떤 값이 어떤 건지를 말해주는 어떤 보조 설명, 부가 설명도 있어요. 자, 보면은 데이터가 좀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려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려면은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잘 정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각 필드들의 맨 위에 첫 번째 행이라고 그러겠죠. 이 행에는 필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병합이 되거나 여러 줄에 종속되지 않고 무조건 한 줄에 한 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필드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기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의 셀에는요, 한 가지 형식의 데이터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 셀에 걸쳐 들어갔죠. 자, 이것도 좋은 답이 아니고요. 각 셀에는요,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요, 셀 안에 데이터는요, 한 줄로 입력돼야 되고 병합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병합돼도 안 되고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중간에 이런 식으로 공백행이 들어가거나 또는 공백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비어있는 값들까지는 그래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0으로 인정된다든지 없는 값으로 인정된다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어있거나 중간이 아예 필드가 비는 거,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인식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요, 여기 따로 인식이 되지 이 전체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텍스트,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하는 건요, 워드와 같이 문서적인 입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요, 좋은 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요, 이 정보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가공하거나 유추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데이터들의 모음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것들은 우리가 문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는 좀 다른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런히 입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는 문서 이전에 데이터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정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요, 우리 데이터 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데이터 탭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정렬 및 필터 중에서 이 정렬 부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콘이 기억 히읗이 나왔고요, 아래쪽은 히읗 기억이 나왔습니다. 이 뭐냐, 정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입니다. 여러분, 오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계단을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씩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작은 숫자부터 하나, 둘, 셋, 넷 했죠. 큰 수로 올라가는 방식을 정렬이 바로 오름차순 정렬 방식입니다. 반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는 것, 큰 수부터 작은 수로 내려오는 것을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렬 방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사원의 이름을 정렬하려고 그래요. 자, 기억에서 히읗이라 나와있죠? 아마 알파벳 A부터 Z까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하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요 김수경, 김준호부터 해서 조문영까지, 자, 블럭을 설정했고요. 제가 기억부터 히읗, 자, 오름차순을 클릭하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 자, 어떤 데이터를 선택 안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는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만 정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정렬되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 확장을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사원의 이름은 기억, 디귿, 시읒, 이응, 지읒, 히읗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면서 각각 옆에 딸리는 종속된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정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기본급시라는 건 기본급, 우리 실급여액으로 해볼까요? 실급여액에다가 요 3024000
김수하의 실급여액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다시 말하면요 내림차순이 되겠죠. 실급여액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순을 정렬해 볼게요. 클릭. 자,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메시지가 또 나타나진 않고, 자, 급여액이 제일 큰 장한수란 사람부터 해서 261만원, 가장 작은 김태영이란 사람까지 자동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근데 급여액, 실급여액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왼쪽에 아까 정렬됐었던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렬이 없어졌죠? 변경이 됐죠? 어떤 것으로? 실급여액으로. 자, 다시 말하면요, 지금 사용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은 보신 것처럼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 또는 작은 수부터 큰 순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가지 종류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정렬을 이렇게 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직급별로 정렬을 하고요, 그 직급 중에서도 급여액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으로 정렬을 한다. 다시 말하면 정렬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데이터가 있는 곳을 클릭하시고 블럭을 지정이 되지만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셀 안에 아무 데만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정렬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렬. 자, 정렬 대화 상자가 표시됐는데요, 자동으로 위에 보시면요 B4부터 I15까지 블럭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위에 있는 사업명, 성별, 부서명,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를 필드 제목 또는 필드 명이라고 합니다. 필드 명들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요. 이 머리글들은 표시가 같이 정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나머지 필드 데이터들만, 레코드들만 정리가 돼야지 얘가 정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풀려 있으면요, 블럭이 어떻게 됐어요? B3부터 되죠. 얘까지 정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되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 근데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까지 정렬이 된다. 그럴 때는 요거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정렬을 할 때요, 제가 직급별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 기준을요, 보시면은 사업명, 성별, 부서명, 직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필드 제목이 자동으로 정렬 기준 나타나게 됩니다. 직급으로 정렬할 거예요. 어떻게? 내림차순일까요, 오름차순일까요? 자, 직급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순 이런 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가나다순 정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굳이 나는 부장이 맨 위에 있게 할 거야. 그 다음은 과장이고, 그 다음은 대리고, 사원이야. 그렇게 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취소를 누르고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한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정렬을 한 가지 조건은 만들었습니다. 정렬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기준 추가. 예, 추가를 합니다. 하나가 더 나왔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렬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한 거는 다음 기준이라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직급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첫 번째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기준은 뭐로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실급여액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음 기준은 실급여액이 높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높은 게 첫 번째, 낮은 게 밑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은 내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 다 이런 식으로, 또는 A, B, C 순으로 순서대로 가는 것은 오름입니다. 하지만 금액과 같이 큰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작은 게 나중으로 갈 때는 내림차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림차순을 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금액적인 부분입니다. 누가 가장 금액이 큰가? 또는 학교의 성적, 성적도 어떻습니까? 점수가 많은 사람이 1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내림을 씁니다. 하지만 오름, 작은 값이 이겨야 될 때, 뭐 등수, 1등이 높겠죠? 2등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오름. 또는 키가 작은 수부터 큰 순, 이럴 때도 오름. 또는 달리기 속도도 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1등 한 사람은 어떨까요? 빨리 뛴 거겠죠. 빨리 뛴다라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시간이 짧다라는 거겠죠. 도착 시간이. 그럴 때도 내림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정렬했습니다.
두 가지만 사용해 볼게요.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단추 클릭하니까요. 자, 우리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직급과 실급여액. 자, 보니까 직급이 가나다 순으로 오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 기억이죠. 대리, 디귿, 비읒, 시읒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장이 가장 위의 직급이기 때문에 부장부터 오는 게 보기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실급여액이 나오게 되는데 과장도 여러 사람이죠. 지금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 중에서 실급여액이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네요. 그 다음에 김준호, 조문영이라는 사람들이 같고요. 그 다음에 함영호라는 사람이 가장 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렬 대화상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직 정렬 기준을 만든 게 그대로 남아 있고요. 대화상자에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D4부터 I15까지 범위가 설정됐다는 것, 블럭이 석절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직접 추가해서 원하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을 삭제할 때는요. 자, 기준 삭제 클릭 선택하시고, 자, 앞에 선택하면 선택이 돼요. 뭐 선택하는 상자가 없다고 그래서 못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 삭제. 자, 다시 한번 기준 삭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추가. 제가 이번에는요. 성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정렬 기준 성별로 하게 되는데요. 자, 남자, 여자입니다. 자, 남자가 위로 가고 여자가 아래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은, 이응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사용하시면 돼요. 반대로 여자가 위로 가고 남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하실 때는 내림차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한번 오름차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아마 남자, 여자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공제액이 큰 순서부터 나타나게 할 거예요. 자, 공제액이 큰 순서. 큰 순서니까 뭐가 될까요? 오름이 아니라 내림이 되게 됩니다. 오름은요, 작은 거부터 큰 거로 가기 때문에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가 되는 거고요. 금액이. 반대로 내림이라는 것은요, 큰 것부터 작은 거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제액의 금액이 큰 사람이 위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 단추 클릭하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위로, 그 다음에 여자가 아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제액이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 여자가 1번 먼저 정렬된 다음 2번 공제액이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정렬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이 데이터 정렬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요, 이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번호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그 번호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우선은 폼에 맞게, 양식에 맞게 빠짐없이 데이터를 쭉 입력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정렬을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필터나 또는 그룹 또는 부분합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중요하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